세계에서 온 다양한 초대 손님을 모시고 우리 생각의 지평을 넓혀주는 다채로운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는 국경 없는 대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안산 다문화 의용소방대 대장으로 활동하고 계신 파키스탄 출신의 김하준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김하준 대장님이시잖아요. 네. 먼저 다문화 의용소방대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한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요. 어떤 조직이고 어떤 활동을 하는지 소개해 주십시오. 네, 요즘에 이제 좀 다양한 국가에서 한국에 와서 많이 살고 있는 그 다문화의 그대로 다문화고요. 네. 여기 중간에 하나 빠진 게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입니다.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요. 네, 우리는 언어의 전문성 갖고 있어가지고 다양한 나라에서 이제 와 있는 그 대원님들 자기의 나라 또 조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언어의 장점 갖고 안전에 대한 이렇게 논리 알려주고 있는 그 활동 조직입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안산에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생기게 된 계기가 2023년에 있었던 화재 사고 때문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네, 이게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2023월 경 정도인데요. 우리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선부동이라는 지역에 있게 있는데 그 나이제리아 어린이 4명이 남매가 한꺼번에 하늘나라로 이렇게 보내는 사건이 있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참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때 이제 주택에 이렇게 살고 있는 그 11가구가 같이 살고 있는 한 40몇 명 정도 되는 분들 살고 있었는데 대부분이 다 외국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나이제리아 가족이 7평도 안 되는 집에서 같이 7명 살고 있다가 그 중에서 엄마 아빠와 막내 아기가 이제 좀 대피를 하고 나머지 어린이 4명이 이렇게 사고가 당하게 되고 나서 그 경기도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고민하고 또 대책하다가 보면서 이제 안산 이렇게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우리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이었는데 그때 그 소식을 들으시고 같은 이제 다문화 가족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셨는지요? 사실 저도 같은 다문화잖아요. 내 눈앞에서 내 아이 불 타고 있는 거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그 생각만 해도 아주 끔찍하고 되게 마음 아픈 일이고 또 이런 일 진짜 안 일어나야 되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으면서 저희가 이제 또 열심히 활동하고 안전에 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계기로 다문화 전문 의용소방대에도 직접 참여하게 되신 건가요? 네, 제가 이제 직접 거기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또 경기도에서 최초입니다. 그런데 최초로 하면서 바로 대장을 맡아서 하셨어요. 책임감을 좀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책임감이 정말 처음에는 되게 가볍게 생각해서 시작했지만 이게 하다 보니까 이게 책임감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목숨을 살릴 수 있는 일이니까요. 네, 목숨 살리는 일에다가 또 대장이 라서 앞장서야 되잖아요. 또 엔진이 고장나면 뒤에 또 따라오는 트레인이 다 멈출 수 있으니까 제가 또 엔진 역할을 해야 돼서 항상 에너지 폭발해야 되니까 힘들어도 저는 제 할 일이 먼저 해야 될 생각하면서 대원들을 끌고 가야 되니까 항상 그 무거운 마음으로 또 항상 책임감 있는 마음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몇 개 나라에서 어떤 분들이 소방대에서 활동하고 계신가요? 사실 지금 시작할 때는 우리가 10개국에 17명 정도 시작했는데요. 지금 현재로서 12개국에 20명이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점점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소방훈련에도 참여하시고 위급 상황에도 대비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그러면 실제로 훈련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사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요, 다문화 거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렇게 이제 훈련도 할 때도 있고요. 대부분 그 안전에 대한 보면 제일 먼저 소화기 사용법에 대한 저희가 훈련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CPR 또 이렇게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사람들 공장에서 외국인 일하다 보면 날 더울 때 나 이렇게 너무 추울 때나 이게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있어요. 그때 이제 우리가 심폐소생술 같은 것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직접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좀 훈련 자주 하고 있습니다. 예, CPR 그러니까 심폐소생술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 주변 분들한테도 혹시 좀 가르쳐 주시고 소개해 주시고 그러기도 하나요? 제가 대부분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이거를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이걸 언제 평소에 썩 먹을 일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쉬워 보이기도 한데 막상 또 잘 배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또 이게 막상 하다 보면 이 손발에 힘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요. 또 자칫 잘못 누르면 그 살고 있는 사람도 축사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데 눌러도 안 되고 다칠 이게 수 갈비뼈가 있고. 부러질 수 맞아요. 있고 그걸 또 이제 정확하게 그 얹는 위치에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되는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건지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그거에 대한 좀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뭐 현장에서 이제 그때 의용소방대 대장으로 처음에 시작하신 이후에 여러 활동을 하셨을 텐데 그중에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사실 항상 활동할 때마다 굉장히 기억간들 순간이고 되게 감사하는 순간이고 굉장히 그 보람이 이렇게 찬 순간들입니다. 하지만 제가 작년에 제 몸으로 진짜 그거를 이렇게 체험해본 추억이 하나 있는데 작년에 한 12월 달쯤에 제가 오는 소모임에 이렇게 같이 여러 나라 친구들하고 함께 참여하고 있었는데 모임 끝나고 일어나서 나가려니까 제 바로 옆에 앉아있는 외국인 친구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네.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근데 이제 다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저도 사실 굉장히 처음에는 되게 당황스럽고 하지만 또 순간에 제가 배우고 있는 그 CPR 그 눕혀가지고 바로 했더니 1분도 안 하니까 일어나더라고요. 너무 다행이네요. 참 그거 하고 나서 이제 물론 그 119 전화도 이렇게 시켜놨죠. 빨리 이렇게 하는데 119 대원들 오기 전에 일어나더라고요. 친구가. 또 일어나서 정말 또 되게 저에게도 그렇지만 주변 분들도 그거 보고 되게 뿌듯하고 되게 감사하고 또 제 자신이 되게 행복해지더라고요. 그거 만일에 그때 CPR 안 하셨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처음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대장에 또 고민했는데 왜 잘못 누르구나. 사람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당황한 거예요. 근데 또 몸으로 배워놓으니까 갑자기 나도 모르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필요한 게 갑자기 뭐 지하철 하재든지 버스 하재든지 뭐 극장 갔던 데나 이런 데 이런 일 일어날 수 있으니까 내 주변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때 정말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그 훈련입니다. 저도 CPR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배웠는데요. 실제로 해본 적은 없죠. 뭐 주변에 쓰러지신 분들이 없어서 다행이긴 한데 아마 실제로 그러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당황하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때 거의 숨을 안 쉬고 그쵸 기절하신 분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숨 쉬고 다시 이렇게 일어났을 때 저는 상상이 안 되는데 느낌이 어떠셨어요? 저 사실 그때 처음에는 많이 놀랬고 또 가슴 두근두근 거리면서 또 이게 CPR 이제 했는데 일어나서 이 친구가 나 왜 이래지? 사람들 왜 이래지? 그러니까 잠깐 순간이 자기가 정신이 좀 잃었어요. 근데 이제 평소에 이게 좀 몸에 좀 약간 좀 이상이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병이 조금 있었나 보다. 병이 좀 있는데 이제 혈압에 관련 뭔가 약도 먹고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또 내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말 못해서 또 어디 다른 나라에서 와 있는 외국인이니까 한국말 못하니까 자기 설명을 못하니까 또 119 대원들 와서 제가 앞에서 또 영어는 잘하니까 또 영어에 하면서 설명해 드렸더니 119 대원들 잠깐 머물면서 다 체크하고 확인하고 이제 이 친구가 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오면서 나중에 혹시나 이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라고 안심시키고 갔습니다. 그분은 그 나이는 얼마나 된 분이셨어요? 22살이요. 아이고 젊은데 큰일 날 뻔했네요. 그 나이 많은 분도 아니에요. 그러게요. 22살이에요. 깜짝 놀라셨겠네요. 그분은 저기 생명의 은인이신데 그 이후로 혹시 연락 좀 하세요? 이 친구는 원래 평소
알고 지내왔던 친구라서 예. 항상 제가 되게 동생처럼 또 이렇게 가족처럼 지키는데 그 이후부터 조금 더 친해졌어요. 조금 더 가까워지고. 김하준 형님 보면은 뭐 거의 뭐 선생님처럼 모셔야겠네요. 선생님은 모르겠는데 항상 아빠라고 하더라고요. 아빠 맞죠. 생명을 거의. 네, 그래서 저도 뭐 그 소리 들으면 저도 되게 행복하고 좋아합니다. 예. 네. 자, 그리고 그 외국인 주민 중에 이 생활 습관이 좀 달라서 그게 네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사실 그 외국인 친구들은 한국의 안전에 대한 아직 잘 몰라요. 인식 제대로 안 하니까 자기 나라에서 해왔던 대로 그 쉬는 날에 친구들을 불러서 집에서 파티하거나 뭐 네. 밥이나 같이 먹는 일들 많아요. 근데 저희 안산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들 살고 있는 주택이나 집이 좀 좁아요. 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친구들을 불러서 술 마시면서 집 안에서 그 가스불 펴가지고 그 브루스터 같은 거 있죠. 네네. 거기에다가 또 불판 거기 굽는 방 올려서 뭐 삼겹살 구워 먹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그 기름을 많이 이렇게 튀잖아요. 기름이 튀죠. 삼겹살. 그게 바로 불날 수 있는 큰 원인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 습관대로 살아왔던 그 일들 큰 화재로 일어나고 물론 이 친구들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네. 하지만 이게 큰 불날 수 있는 원인이니까 그런 것도 좀 더 고쳐야 되고 또 우리가 그거에 대한 좀 안전에 대한 좀 많이 인식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한국에서 예전에는 집에서 다 구워 먹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요즘은 이제 좀 더 안전하게 먹기는 하는데 신경 써야겠군요. 그리고 새벽에 네. 갑자기 다문화 전문 의용 소방대원들에게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어요. 뭐 네. 예를 들어 어떤 일로 연락이 오는 거죠? 이게 우리 대원들도 참 감사하게 자기네 이제 신청한 기간이 있어요. 우리가 몇 시까지 전화 받을 수 있는지. 네, 그렇겠죠. 감사하게도 우리 대원들은 누구나 또 밤낮 가리지 않고 언제든지 전화해도 된다고 신청해놔가지고 네. 제일 많이 전화 오는 거는 119 대원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외국인들 이렇게 뭐 화재 일어났든지 아니면 갑자기 쓰러졌든지 뭐 임산부 같은 경우는 새벽에도 전화 옵니다. 그러면서 나라별로 우리가 통역사가 돼 있으니까 네. 그 전화 오면 또 우리 대원들 그 전화도 잘 받으면서 대부분 그 빨리 이렇게 이제 치료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대원들 이게 여쭤봐야 되는데 오노가 안 통하니까 그렇죠. 전화하는 데가 바로 우리 부스입니다. 그러면서 받으면서 서로의 무슨 문제가 있는지 어떤 약 먹고 있는지 질병이 갖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좀 많이 전화가 옵니다. 진짜 급박한 전화인데요? 네. 뭐 1, 2분 안에 빨리빨리 얘기 안 해주면 위험할 수 있잖아요. 거의 10초, 20초 이 정도매요. 아유, 근데 네. 고마운 일을 하시긴 하는데 새벽에 막 전화 오면은 빨리 안 받으면 안 돼서 좀 스트레스가 있으시겠어요. 사실 우리 대원들도 대부분이 아이 엄마들은 많아요. 네. 아이 한두 명도 아니라 셋이 갖고 있는 가정이 4명입니다. 우리 대원들 중에. 그분들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 때인데도 불구하고 예. 참 감사하게도 이런 일 하고 아유. 있다는 게 저도 참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아유, 고마운 분들이네요. 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봉사하시는 건데 네. 자, 이런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가족분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 저희 아내는 이거에 대한 예. 참 감사하긴 해요. 우리 아내도 되게 봉사하는 데에서는 뭐라는 안 하지만 가족에 대해서 봉사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참, 힘든 요구네요. 어려운 요구.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몸이 하나라 예.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물론 가족 조금 더 챙기고 아이과 함께 조금 더 놀아야 되지만 시간만 생기면 봉사로 나갑니다. 또 조금 시간 또 생기면 제가 하고 싶은 운동하러 나갑니다. 우리 아내가 조금 불만이라고 할 수 있지만 되게 좀 미안하기도 하고 예.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네. 그래도 뭐 참고 이렇게 일하도록 보내주시는 거잖아요. 가끔 그런 말씀을 하셔도. 저는 되게 감사한 게는 제가 이제 이용 소방대 이제 대장이잖아요. 네. 또
대정 정복이 따로 있습니다. 아, 네. 네, 제가 이제 회의할 때나 또 중요한 행사할 때 이제 정복 입고 집에서 나가잖아요. 또 저희 아이가 그거를 보고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유, 정복 입은 아빠 모습 멋있죠. 네, 그러면서 또 여기 배지 달리고 아빠 네. 이름 달리고 또 막 태극기 달리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나가잖아요. 아이가 문 앞에서 총성하고 보냅니다. 그래요? 물론 우리는 안전이라는 게 인사지만, 네. 근데 아이는 그거 해서 보낼 때 저는 마음이 굉장히 뿌듯하고 아유,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귀엽네요, 정말. 네. 예. 자, 앞으로 이 다문화 의용소방대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더 발전하기를 바라시나요? 사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보시면 다문화 국가로 되게 많이 이렇게 변화가고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 이제 저희 생각에는 지역마다 도시마다 다 이렇게 이제 다문화 전문 이용 소방대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연합해서 또 다문화나 외국인 관련 또 훈련 자주 실시하면서 정말 다국에 와서 사고 없이 또 자기 나라 돌아가서 한국에 정말 안전한 나라고 또 내가 한국에 살면서 이런 훈련 받으면서 안전하게 돈 벌고 와서 가족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자기 나라에 가서 그걸 또 실시하고 또 자기 나라에 가서 한국에서 배운 거 가서 또 자국민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마음이 생긴 외국인들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힘들게 활동하시고 봉사하시니까 그런 분들이 아마 많이 생기실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저 그런 보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자, 오늘 국경 없는 대화 시간에는 안산 다문화 의용소방대장으로 활동 중인 파키스탄 출신의 김하준 대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봉사와 실천, 감동적인 얘기였는데요. 자, 오늘은 이제 뭐 의용소방대원 위주로 말씀을 이제 나눴고 여쭤보고 다음 주에 좀 개인적인 얘기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방송은요 끝으로 그 청취자분들과 함께 듣고 싶은 곡을 부탁드리고 있거든요. 김하준 대장님께서 그럼 노래를 한 곡 소개해 주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평소에는 노래는 좀 임재범 씨 많이 좋아합니다. 아, 네. 네, 또 임재범 씨 노래 중에 너를 위해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또 함께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노래인 것 같습니다. 네. 임재범의 너를 위해 들으면서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